안녕하세요. 꼭 필요한 것만 짚어주는 실전 쇼핑몰 강좌의 파파게노입니다. 저는 녹음하고 있는 녹음쟁이 파파게노입니다. 우선 지금 이 방송을 왜 하느냐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 제목처럼 마인회장의 객기와 왜 쇼핑몰을 해야 하는지에 대한 설명을 좀 해드리고자 합니다. 방송을 왜 하느냐 이렇게 물어보신 분이 계셔서 성공을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죠. 실패하시는 분들의 실패 가능성을 조금이라도 줄여보기 위해서 시작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 업계에 종사하면서 정말 많은 사장님들의 많은 도전들을 봐왔어요. 작은 업체도 있었고 큰 업체도 있었고요. 브랜드 업체도 있었고 1인 사업자였던 대학생이나 주부님들, 학생도 있었어요. 이렇게 작게 시작하시는 분들도 봐왔습니다. 제 막내 동생보다 어린 사장님도 있었어요. 저희 아버지 연배보다 많은 사장님들도 봤었고요. 근데 그분들 만나면서 계층과 그 세대 간의 입장이 좀 다르고 다른 그 남녀노소의 많은 분들과 작업을 하면서 그분들을 통해서 인터넷 쇼핑몰을 진행해 오면서 제가 느끼는 점들이 참 많다라는 걸 알게 됐어요. 그분들 중에서 실패하시는 분들과 성공하셨던 분들이 계셨는데 저도 거기 그 사업에 참여하면서 그분들을 하나하나 비교하면서 느낀 점들이 있었어요. 그 점들을 정리하고 말씀드려서 새롭게 도전하시는 분들이 성공에 조금은 가깝게 가시지 않을까 하는 그런 마음에 지금 녹화를 뜨고 있습니다. 물론 지금 제 앞으로 만날 분들에게도 이 방송을 좀 봐주십사랑 하고 말씀을 드릴 거예요. 그러니까 인터넷판이 어떻게 흘러가고 있고 어떤 식으로 진행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왜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알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쇼핑몰을 시작하시는 분들에게 아주 궁금증이 많으시기 때문에 그분들은 이 내용들이 좀 도움이 되실 거라고 믿습니다. 아주 궁금증이 많아지세요. 사업자 등록증부터 해서 간이 세가는 뭐고 일반은 또 뭐고 뭐 법인이 있는데 그건 또 뭐고 통신 판매는 또 뭐고 판매를 시작하려면 무엇부터 해야 되고 또 어떤 준비가 필요하고 어떤 진행이 있어야 하는지 그게 어떤 수순으로 가야 되는지 그걸 딱 짚어서 말씀을 해주는 곳들이 없어요. 있으면 있겠지만 찾아보기 힘들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냥 대충 정석적으로 쭉 얘기를 해주고 본인이 알아서 본인 입장에 맞게 딱딱딱 골라서 해라 라는 그런 교육들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제가 이 강좌를 통해서 실전에 꼭 필요한 그런 엑기스를 좀 얻어가시지 않을까라는 그런 믿음과 소망 이런 거 가져봅니다. 그리고 디자인 강의도 좀 올릴 생각이에요. 온라인 쇼핑몰 이렇게 줄여서 온쇼라고 얘기하겠지만 이 온쇼 화면으로 모든 것들이 해결되는 곳입니다. 가장 중요한 게 디자인이죠. 어떻게 보여질게. 디자인은 뭐 촬영도 들어갈 거고요. 뭐 포토샵, 그다음에 뭐 여러 가지 편집 프로그램들, 그리고 등록, 뭐 FTP, 뭐 이런 것들이 좀 들어갈 겁니다. 뭐 광고가 있는데 또 뭐 어떻게 해야 되고 어떤 샵에 파는 것이 좋고 쇼핑몰은 어떻게 만들어야 되고 어떻게 해야지 저렴하게 만들고 효과 있게 만들 수 있는지 그런 궁금증에 대해서 제가 일부분 답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이 10년이 넘는 시간 동안 쌓아오고 알아왔던 지식과 생각들을 좀 말씀드릴까 합니다. 서론이 좀 길었고요. 온라인 쇼핑몰을 왜 해야 하는가, 왜 해야 되는가에 대한 설명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사진을 하나 보여드릴게요. 기사인데요. 기사는 2013년 11월 13일의 기사입니다. 빼빼로데이였던 11월 11일에 대한 기사예요. 이 두 분의 내기를 다룬 기사, 이것을 보고 온라인 쇼핑몰 왜 해야 되는지에 대한 설명이 끝판왕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온라인 쇼핑몰의 역사라든지 뭐 성장률을 말씀드려도 충분히 수긍이 되실 거예요. 뭐 저도 그렇게 배우고 알아왔으니까요. 우선 형식적으로
전자상 거래 판매액 전망에 대해서 나온 표를 하나 보여드릴게요. 네, 2001년도부터 2015년까지의 그 전망표입니다. 표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급성장을 하고 있어요. 매출 규모액은 50조 원대로 죄송합니다. 50조 원대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 정도로 가파른 성장을 하고 있는 인터넷 쇼핑몰 공간입니다. 뭐 요 정도만 알아두시고 다시 기사로 넘어가겠습니다. 중국 최대 전자상거래 사이트인 타오바오넷의 운영자 알리바바 그룹이 지난 11일 싱글데이 하루 동안 6조 원 매상을 올리는 슈퍼 대박을 터뜨리자 중국 경제를 대표하는 부자 2명이 자존심을 건 통큰 내기가 화제가 되고 있다 라는 기사입니다. 근데 이 두 분의 내기에 관한 기사를 보시게 되시면 궁금증이 확 풀리실 거라고 전 생각하는데, 여기 왼쪽에 인상 좋게 생긴 두꺼비 아저씨 보이시죠? 여기 옆에는 깍두기 머리 하고 계신 요 아저씨도 보이실 겁니다. 왼쪽에 있으신 요 분이 알리바바 회장 마인입니다. 그 다음에 이 오른쪽이 왕젠린이라고 완다그룹 회장의 사진이에요. 이 두 분을 중국에서 손꼽히는 거부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대표하는 거부죠. 엄청난 부자입니다. 그 중에서도 좀 중요한 분은 이 왼편에 계신 이 두꺼비 아저씨, 이 마윤 회장님이시기 때문에 그냥 깍두기 아저씨는 그냥 중국 최고의 갑부 정도로 그냥 생각해 주시고 넘어가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왼쪽에 두꺼비 아저씨, 우리 두꺼비 아저씨에 대한 설명을 잠깐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분이 참 대단한 분이에요. 인터넷 쇼핑몰에 관심 있으신 분이시라면은 마윈 회장이라고 하면은 한 번쯤 들어보셨고, 요 사진이라고 하면 한 번쯤 보셨을 겁니다. 현재 직책은 타오바오라고 하는 중국 최대 온라인 전자상거래 사이트의 운영자이자 회장이고요. 원래는 영어 선생님이었는데 1999년에 사이트 하나를 만들어요. 이 알리바바라고 하는 전자상거래 사이트인데 B2B 업체죠. 그러니까 비즈니스 투 비즈니스, 그러니까 기업과 기업 간의 전자상거래를 일컫는 그 용어인데, 그러니까 기업과 기업을 이어주는 그런 전자상거래 사이트였어요. 이렇게 중국 그 생산기업과 중국 외에 해외의 바이어들을 이어주는 게 매개체 사업을 한 거죠. 근데 성장세가 좀 둔한 거죠. 근데 이 B2B 사업이라는 게, 사업을 이제 해보신 분들 아시겠지만, 인터넷으로 B2B 거래, 일종의 그 좀 덩어리가 큰 기업 간의 거래를 하다 보면은 사이트를 통하지 않는 게 좋다라는 걸 알게 되실 거예요. 일종의 자료를 끊고 뭐 안 끊고 뭐 세금 문제도 있을 거지만, 사이트에서 합의 볼 수 없는 가격 흥정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 그 긴밀하게 만나서 해야 하는 그 미팅으로서 이루어지는 것들이 많기 때문에 사업과 사업을 잇는 인터넷의 연결고리를 하셨던 이 사업은 크게 빛을 보지 못하셨어요. 다만 중국 정부에는 엄청난 애국자가 되신 거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마인 회장이 알리바바 시절에는 자신의 이익보다는 자국의 이익을 우선으로 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애국자죠. 그러니까 아무래도 중국 측에서는 이미 진출해 있었던 미국의 이베이가 나라 밖으로 이제 커미션을 가져갈 바에야 중국 자체몰인 마인을 밀어준 거죠. 그렇게 해가지고 개인과 나라가 돕고 돕는, 서로 윈윈하는 관계가 되지 않았을까, 이렇게 사려가 됩니다. 뭐 이거 외에도 마인 회장 대단하신 분이에요. 여간 2003년에 이 두꺼비 아저씨 타오바오라고 하는 사이트를 다시 개설하게 됩니다. 타오바오는 알리바바와는 달리 미국의 이베이를 모티브로 구축됩니다. 이 타오바오라고 하는 사이트는 우리나라의 그 옥션하고 비교하시면 될 것 같아요. 옥션의 자회사는 이베이라는 회사입니다. 이베이가 미국 회사인데요. 이베이가 얼마나 큰 회사인지 잘 모르시는 분들이 있어서 제가 잠시 말씀을 드리자면, 어느 정도냐, 저희 나라에서 영향력만 말씀드리자면, 인터파크 구스닥이라고 하는 회사가 있어요. 인터파크라고 이제 티켓 팔고
하는 게 오픈마켓인데, 이 회사가 지마켓을 가지고 있었어요. 근데 지마켓이 저희 나라에서 점유율이 1위였죠. 오픈마켓 중에. 옥션이 항상 이 지마켓을 견제하다가 이게 어떻게 꼬였는지 지마켓을 그냥 통째로 사버렸어요. 그러니까 얼마 지분을 소유한 게 아니라 그냥 아예 그냥 통째로 통으로 그냥 사버린 거죠. 우선 기사를 하나 보여드릴게요. 이게 이데일리 뉴스의 당시 2010년 8월 6일자 기사입니다. 이베이 지마켓이 이베이 옥션을 흡수 합병한다. 합병 기준일은 오는 11월 1일이다. 아예 그냥 사버린 거죠. 이 정도로 큰 회사인데, 제가 정확한 금액까지는 대비라고 뭐 공지를 안 했기 때문에 알 수는 없지만 몇천억 이상의 1조 가까운 금액, 또 1조가 넘을 수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 이상의 규모라고 하는데, 미국 회사다 보니까 뭐 역시 돈이 어마어마하게 많았던 거겠죠. 거기에 이제 그 속에 있는 뜻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미국이 이제 아시아를 이렇게 겨냥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견제도 했었죠. 아시아가 너무 이렇게 커지는 것이 아닌가라고 하는. 그래서 이제 아시아의 그 인터넷 상권을 잡기 위해서 유통망을 아시아의 메카인 한국에서 잡았던 거예요. 그때 한류 열풍이다. 그러니까 한국이 중심이었어요. 근데 그렇게 판단을 하고 그 모든 금액, 그 큰 금액을 지불하면서까지 지마켓을 삼켜버린 거죠. 거의 아시아의 인터넷 시장을 이렇게 장악하려고 하는 수작? 1년의 그 프로젝트였던 거죠. 근데 이게 예상을 이렇게 빗나가게 되는 거죠. 중국이 이렇게 갑자기 커버릴 줄 몰랐던 거예요. 그러니까 성장률이 매해 뭐 10% 몇십 프로 이렇게 뛰는 그 나라였긴 했지만 이렇게까지 미국을 위협할 수 있을 만큼 덩치가 커져버릴 줄 몰랐던 거죠. 영향력이 이렇게 커져버렸던 건지는 몰랐던 거예요. 실례로 마윈 회장이 알리바바가 11월 11일 싱글데이라고 하는 이벤트를 했나 보더라고요. 그래서 놀라지 마셔야 될 게 저희 나라 1년 인터넷 총 매출이 50조다 라고 이렇게 예측을 하는데 하루 동안 무려 매출액이 6조 원이었답니다. 하루예요. 단 하루에. 이건 뭐 대박이라고 해도 이거 너무 대박이죠. 거의 뭐 슈퍼 대박 뭐 이렇게 불릴 만한 그 매출을 그냥 한 방에 터뜨려 버린 겁니다.